놓지 마요. 제가 너무 놀래서 몸을 빼려고 하니까 더 꽉 안으시더라고요. 잠깐만. 조금만 이렇게 있을게. 그 한마디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순간 제 엉덩이에 무언가 거대한 게 꿈틀거렸고 이런 식으로 안긴 적도 처음이었지만 죽은 남편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64세. 남편 잃고 5년째 혼자 사는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오정혜입니다. 64이에요. 남편 잃고 5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을 잃었고 10억이 넘는 빚과 시어머니, 치매 간병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한때 월 500만 원 버는 보험 설계사였지만 결혼 후 20년을 집에서만 살았죠.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가정부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회장님 댁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그렇게 찾아간 곳이 73세 최재호 회장님 댁이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정말 답답했어요. 회장님의 첫마디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은 같이 먹어요. 혼자 먹기 싫어서요. 예전 같으면 선을 그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회장님이 달라졌어요. 요리할 때마다 부엌에 나타나시고 설거지할 때 옆에 계시더라고요. 정혜 씨, 이 집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정혜 씨 덕분에.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어. 공기가, 분위기가, 우리 사이가. 어느 날 밤 비가 쏟아졌고 저는 회장님 댁에 묵게 됐습니다. 밤 11시 잠이 안 와 부엌에 내려갔는데 회장님도 계셨어요. 가끔 이런 밤이 있어요. 생각이 많아져서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외로움에 대해서요. 번개가 쳤을 때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 따뜻한 손길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회장님이 커피 2잔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났어요. 어젯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제가. 정혜 씨가 좋습니다. 세상에 회장님이 저에게 고백을 하시다니. 저도. 그래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전 가정부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내 죽고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 안 될까요? 무서워요. 다시 상처받을까 봐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거예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부담 주지 않을게요. 일주일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그런 일 그만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들의 반대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회장님은 기다려주셨어요. 며칠 후 제가 감기로 쓰러졌을 때 회장님은 중요한 회의를 취소하고 직접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서툴게 빨래를 개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5년간 쌓인 외로움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정혜 씨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가정부와 고용주로 지내지 말아요. 진짜 가족이 되어요. 저도 회장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선택하자.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다음 날부터 회장님은 저를 정혜야라고 부르셨고 저도 재호 씨라고 불렀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고 함께 설거지했습니다. 3개월 후 재호 씨가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습니다. 정혜야, 나랑 정말 가족이 되어줄래? 결혼 말이야. 좋아요. 재호 씨와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가장 어려운 건 아들 설득이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너는 엄마가 행복한 게 중요해? 아니면 남들 시선이 중요해? 아들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그럼. 저도 찬성이에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만 모셨죠. 동네 사람들도 처음엔 수근거렸지만 점차 축복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 재호 씨가 턱시도 차림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식장에서 재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같이 가요. 천천히. 서약을 할 때 재호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 남은 인생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됐습니다. 64세와 73세 늦은 나이였지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며칠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재호 씨가 저를 바라보며 웃고 계셨어요.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산책을 나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했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결혼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재호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된장도 풀고 두부도 썰고 김치도 볶아서 육수에 넣었죠.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좋았어요. 재호 씨가 좋아하시는 반찬이니까 정성껏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더라고요. 정혜야. 재호 씨였습니다. 뒤에서 제 허리를 감싸며 안았어요. 재호 씨 깜짝이야. 언제 오셨어요? 방금. 요리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달콤한 말이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꽉 안아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재호 씨 국 끓이고 있는데 놓지 마요. 제가 놀래서 몸을 빼려고 하니까 더 꽉 안으시더라고요. 잠깐만. 조금만 이렇게 있을게. 그 순간 제 엉덩이에 무언가 거대한 게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안긴 적도 처음인데 죽은 남편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재호 씨. 국이. 불 끄고 올게. 기다려. 재호 씨가 가스불을 끄더니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주방에서 바로 거실 소파로요. 여기서요? 지금? 응. 참을 수가 없어. 재호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뭔가 더 원초적인 욕망 같은 게 보였어요. 그날 아침 우리는 소파에서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재호 씨가 제 블라우스 단추를 서툴게 풀었고 저는 그의 잠옷 상의를 벗겼습니다. 73세의 몸이었지만 여전히 단단했어요. 정혜야. 너무 좋아. 재호 씨가 제 목덜미에 입을 맞췄고 저는 그의 등을 긁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기고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였죠. 밝은 거실에서 64세와 73세가 땀을 흘리며 얽혔습니다. 더 세게. 제가 그렇게 말한 게 믿기지 않았어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아침에 열기가 가라앉고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죠. 정혜야 맛있어. 다행이네요. 밥을 먹다가 재호 씨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혜야. 네? 아직도 아침 생각이 나. 얼굴이 빨개졌어요. 재호 씨. 한 번만 더. 응? 지금요? 밥 먹다 말고요. 밥은 나중에 먹어도 돼. 재호 씨가 일어나더니 제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식탁 앞에서 바로 저를 안았어요. 여기는 너무. 괜찮아. 우리 집인데. 그렇게 우리는 식탁 옆 의자에서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눴습니다. 재호 씨가 제 치마를 걷어 올렸고 저는 그의 바지 벨트를 풀었습니다. 더 익숙해진 손길로요. 정혜야. 정말 아름다워. 재호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고 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번째였지만 첫 번째만큼 격렬했어요.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우리의 숨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녁에 재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정혜야, 드라이브 갈까? 좋아요. 기사님이 운전하는 벤츠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야경을 보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차가 한적한 길로 접어들자 재호 씨가 기사님께 신호를 보냈습니다. 말없이 손짓으로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느 공사 현장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서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기사님이 차에서 내려 멀리 가버렸습니다. 재호 씨, 여기가 어디예요? 정혜야, 우리 잠깐만. 재호 씨의 눈빛이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서요? 기사님이 보는데. 괜찮아. 저 멀리가 있어. 아무도 안 봐. 차 안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재호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정혜야,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 당신 생각만. 재호 씨가 저를 끌어안았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차 안의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뒷좌석에서 서로의 옷을 헤치고 몸을 섞었어요. 창문이 뿌옇게 흐려지고 차가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보면 분명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재호 씨. 너무. 나도. 정혜야. 세 번째였습니다. 하루에 세 번째.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64세의 몸이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어. 하루에 세 번이라니.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데 재호 씨가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정혜야, 아직 안 자? 응. 좀 피곤해서 쉬고 있어. 나도 옆에 누울게. 재호 씨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팔을 뻗어 저를 안았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 저도요. 사실 피곤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이나 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이게 신혼의 달콤함이구나.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재호 씨의 손이 제 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요. 정혜야. 응? 한 번만 더. 깜짝 놀랐습니다. 재호 씨, 오늘 벌써 세 번이나. 그래도 자꾸 생각나. 당신이. 내일 하면 안 돼? 내일도 하고 싶고 지금도 하고 싶어. 재호 씨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천천히 해줘요. 그럴게. 그날 밤 우리는 네 번째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번엔 정말 천천히였어요.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아끼듯이요. 재호 씨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해, 정혜야. 나도 사랑해, 재호 씨.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뛰었어요. 64세와 73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루에 4번이나. 이 나이에. 재호 씨는 개운한 표정으로 일어나서 말했어요. 정혜야, 잘 잤어? 오늘도 좋은 하루야. 응. 재호 씨는 안 피곤해? 전혀. 오히려 기운이 나는데? 신기했습니다. 73세인데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어요. 이게 정상인가? 아니면 재호 씨가 특별한 건가?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됐습니다. 아침에 한 번,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밤에 한 번. 일주일이 지나자 제 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인 건 알겠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닐까?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재호 씨가 너무 행복해하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피곤해졌고 재호 씨는 점점 더 적극적이 됐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건가? 결혼 3개월 후 저는 서서히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요구하는 재호 씨. 처음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부담이 됐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재호 씨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피곤해? 나한테 피곤하다고? 처음 듣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그날 재호 씨는 화를 내며 다른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났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재호 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발밑에 뭔가 걸렸어요. 내려다보니 빨간색 팬티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 건 아닌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몰래 발로 기사님 좌석 밑으로 밀어 넣었죠. 집에 돌아와 기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사님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예전부터 그런 분이셨어요.
전 사모님께서도 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전 사모님이 어떻게 되셨는데요?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하시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재호 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집착, 건강이 아니라 욕망. 2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재호 씨 이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재호 씨는 의외로 쉽게 동의했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하자. 그 쿨한 반응이 오히려 더 서글펐어요. 역시 나는 그저 그런 존재였구나. 결혼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재호 씨는 재산 분할과 생활비를 지원해 줬어요. 66세에 다시 혼자가 된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완전히 제 공간이었죠. 예전 동료 미경이가 연락이 왔어요. 정혜야, 우리 회사로 다시 올래?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다시 시작했습니다. 보험 일이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새로운 상품들, 바뀐 시스템.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퇴근 후엔 원룸에서 공부했습니다. 66세의 공부였지만 즐거웠어요. 정혜 선생님, 이 나이에 이런 열정이라니 대단하세요. 사장님의 칭찬이 힘이 됐습니다. 몇 달 후 소비자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험 관련 상담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의향 있으세요? 주말마다 소비자원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보험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죠. 정혜 선생님 덕분에 보험금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돈을 위해 보험을 팔던 젊은 시절과 달리 이제는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자유롭고 편안해. 67세가 됐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모은 돈으로 작은 보험 상담소를 열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희망보험 상담소 마이너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상담소 문을 열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느 날 비슷한 고민을 가진 60대 여성분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사별하고 5년째인데 두렵기만 해요. 물론이죠. 저도 66세에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그분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가끔 재호 씨 생각이 납니다. 그것도 사랑이었을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거고 진짜 행복.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